자, 오늘은 교재 8장 13가지 활동 영역 실천 기술과 9장 게임형 실천 기술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적 요소들을 배우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활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활동이든지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활동은 전통적인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토론, 강의, 쓰기, 인지활동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및 비전통적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광범위한 행동 또는 프로그램 내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로 말하고 있는 토론, 강의, 쓰기, 인지활동 등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언젠가 들으신 내용인데요.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노래, 율동, 순리, 체조, 스킨십, 게임, 놀이 이렇듯 한국식 레크리에이션을 표현할 때 이걸 전통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요. 그건 미시적 차원의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부부생활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활동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활동을 13가지 큰 범주로 나눠서 교재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설령 그런 효과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즐겁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입니다. 자, 그럼 반가로 2번 활동의 가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의도적인 계획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활동의 가치가 있죠.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예요?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기능의 회복, 향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활동해온 바로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가장 큰 목적은 정서와 사회적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나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싣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욱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활동의 가치에 대해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단과 평가를 받는다. 둘째, 병원이나 기관의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셋째,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킨다. 넷째, 상호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창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현실 생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일곱째,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열째, 건전한 취미 활동을 증진시킨다. 아홉째,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온 전문가에게 활동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말하기가 힘들죠. 물론 이 내용은 오모로의 연구모를 인용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각 나라마다의 여가 현장의 활동 내용이나 민족성이 다를 텐데도 어쩌면 이렇게 가치가 비슷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일상생활과 사회성의 진단이나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예측되는 평가를 확인하고 도울 수 있죠. 병원이나 특정 기관의 입원이나 입소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활동은 분명히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의 삶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활동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호 인간관계들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시켜야 본인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활동은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요. 활동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상상이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면 어릴 때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창조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숙련도 있는 기술까지 도달하려면 창조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 활동은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활동들은 모든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활동들은 당연히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것도 활동의 가치에 매우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활동은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그 에너지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가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죠.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면 내가 가진 공격적인 에너지나 증오심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억누를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격적인 감정이나 에너지가 꼭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제가 레크리에이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 특히 남자 청소년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발산을 통해 본인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청소년기의 학업 성취와 동시에 정신적, 신체적 성숙에도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저번 강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집 아저씨나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공 차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었던 이유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때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입시지의 수업만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사립학교였는데요. 대학 합격의 결과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던 학교였기에 당시를 생각해보면 음악, 미술, 체육, 한문은 어쩌다 한 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중고등학교는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출발은 이미 능력이 되어버렸고 상호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마저도 신분제적인 분위기 속에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게 싫어서 저의 그 아들, 딸들 중학교까지만 공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 내몰리게 하는 게 싫더라고요.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쟁을 하라고 인간이 태어난 건 아닌데 대충 그런 개똥 철학이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원했고 집안에서도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따랐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두 홈스쿨을 시켰습니다. 주로 저와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다들 19세 전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요. 저도 조금은 걱정을 했지만요. 하여튼 통과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나마도 고등학교는 맞춰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고요. 열심히 놀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말하는 레크레이션 활동만을 시켜서 그런지 매우 건강합니다. 건강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다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작년부터 공부에 재미가 붙었는지 책 읽기를 시작을 했고 공부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좌우지간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건전한 취미 활동을 증진시킨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활동은 일상생활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준비해야 하는 힘의 원천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활동의 가치, 즉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3가지 활동 영역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과 저의 경험들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이 꼭 우리의 정서와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기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보면 미술과 공예, 춤, 드라마, 관람, 오락, 취미, 문화활동, 음악, 자연미화 레크레이션 활동, 5개 활동, 신체 활동, 사회활동, 특별 행사,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역을 한번 나열한 이유는 영역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영역 안에 포함되고 있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영역을 듣고 생각해 보시라고 나열해 드렸습니다. 자, 1번 미술과 공예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활동은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려는 사람에게 유용한 활동이며 유체화, 수체화, 목공예, 목각, 대나무, 세공이 있다. 주로 다른 영역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갖지 못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서에서는 근사한 예술적 활동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만의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본인의 활동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은 활동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중에 수채화와 목공예, 목각 정도는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조금은 맞지 않아 보이는 건 외국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활동 형태를 보면 신체적인 움직임이 왕성하거나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영역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본인이 그동안 그린 작품을 소개하는 인간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진 취미가 서예하고 수채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하반신이 마비된 분들의 취미로 이와 같은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TV에 나오기도 했었죠. 보면 주로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한참 잊고 있다가 3년 전에 산 밑에 있을 때 잠시 수채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운데 집중력이 생기죠. 그 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예도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서예를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덩달아 정서가 안정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춤입니다. 주로 움직임을 통해 열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다른 활동과 함께 병행하여 자주 사용하며 특히 사회적, 창조적 활동으로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내용에는 고전 내용, 고전 무용, 현대 무용, 사회극, 포크 댄스 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춤은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함께 발생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샤머니즘 대사의 퍼포먼스가 춤이지 않습니까? 춤의 장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활동, 기억력 향상,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강화, 웃음, 즐거움, 사교의 시간, 건강, 음악 병행 등 최고의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회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한 면이 있고요. 저는 춤이 비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어제 말다툼을 한 부부라 하더라도 포크댄스를 같이 춘다면 바로 화해하지 않을까요? 고전 무용이나 현대 무용도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입시 학원이겠지만 취미로 또 그런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포크댄스가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산이라는 지역사회에 내려온 이상 이곳에서도 포크댄스반이나 클럽을 개설해서 가르칠 계획이 있다고요. 춤 이야기가 나오니 할 말이 많이 있네요. 유럽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다가도 포크댄스 음악이 나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함께 춤을 추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의 포크댄스가 있기는 합니다. 한강 수월래, 이 역시 포크댄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활동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활동이다.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넓게는 정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창조극 또는 정신극을 정신치료를 위해 잘 알려진 활동이다. 연극 활동, 뮤지컬, 판토마임, 인형극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극은 사이코 드라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본인이 직접 역을 맡아 참여하는 활동도 있고요. 배우와 같은 내가 배우가 돼서 동일시한 가운데 관람하는 형태의 활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도 본인의 어떤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극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말씀인데요. 비싼 티켓을 구입해서라도 올 연말에 뮤지컬을 한번 가족과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년대 국산 테이프를 듣다가 일제 아이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동네 영화를 보다가 뮤지컬을 봤을 때 느낌은 다릅니다. 뭔가 가슴에 꽉 차게 들어오는 느낌, 감동인데요. 그 여운이 매우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음악 얘기, 카세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음원 재생에 있어서 결코 일본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관람용 오락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활동을 관람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정서적 및 사회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콘서트 참여하기, 음악 및 라디오 듣기, 영화 및 TV 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이와 같은 관람형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같은 활동은 비교적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다음은 취미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관심을 갖고 일정 시간 즐겁게 참여하는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이는 자신과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탐험 요소를 포함한다. 내용에는 수집하기, 창조하기, 수양하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전이나 우표 수집, 모델이나 장난감, 라디오, 조립, 바느질, 수액, 곡궁, 양궁, 사격, 요리 등 글쎄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큰 범주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인데 취미를 소개하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고 하니 레크리에이션이 또
또다시 협소한 의미로 여겨져야 될까 봐 걱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 여러분들도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동정과 우표를 수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표가 나오는 날에는 새벽에 우체국에 가서 기다렸다가 우표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입니다. 그 많은 우표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마 이사하면서 다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올 때마다 한두 개씩 가져갔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나 봅니다. 국궁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재에서는 바느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느질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 있죠. 수예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수예는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다음은 음악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취미 활동 속에 넣어도 될 듯한데요. 여기서의 내용을 보니 감상문 쓰기, 독서 컬러 활동, 기관 소식지 제작 등과 읽기, 쓰기가 있습니다. 주로 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좋을 때 책을 더 많이 볼 걸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후에 느낌을 쓰는 것이죠.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책 많이 읽으세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도서관이 있어서 책 읽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글쓰기인데요.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씨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는 특별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드가 다 작성이 되고 출력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잘 못 쓰는데요. 글쓰기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글씨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악필이라서 그런데요. 글을 쓸 일이 생겨서 남들 보는 데서 글을 쓰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본인의 글씨체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며 다른 활동에도 기여를 합니다. 일을 하거나 식사 또는 낮잠을 잘 때 방송음악이 적절히 활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활동에 대한 내용치고는 너무 빈약한 기술이기는 한데요. 범위가 좀 작죠. 음악은 모든 영역에 함께 가는 게 음악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 꿀벌이 죽거나 음악이 멈추게 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더군요. 꿀벌이 멸종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연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한 문제들은 자연에서부터 발생한 인류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될 테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건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멈추면 인류가 멸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음악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단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음악은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잠을 청할 때는 잠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며 잔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최근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요. 음악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음악을 직접 해보라는 것까지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악기 하나 정도를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은 빼고요. 피리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악기는 여전히 기타, 피아노, 드럼입니다. 드럼 한번 배워보세요. 신명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자연 및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관심을 덜 갖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여가 활동을 계획하면 주로 연수, 강의가 많은 연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운동회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여가 레저 스포츠 활동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이킹, 탐험, 캠핑, 카누, 수영, 낚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암벽 타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번지점프는 아닙니다. 번지점프를 정기적으로 취미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하나로 묶어서 보자면 우리나라식의 잘못된 표현으로 레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용도 비교적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많이 써졌다고는 합니다만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즐기지는 못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여간 여가에 대한 인식들, 활동들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술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술자리의 비용이 줄고 레저 활동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레저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5개 활동입니다. 이건 5개 관람 활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한 자연 및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의 의미로 보면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 이 활동은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일정 시간 사회적 접촉을 하지 못한 개인에게 사회적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많은 기관들은 이들에게 신체적, 사회적 접촉을 하기 위해 이런 활동들을 한다. 내용에는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관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분들의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장애인들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더욱더 적절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관람물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발전한다면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있다는 가상현실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정기적인 신체 단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체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동료애를 갖기 위해 이 활동에 참여한다. 근육운동, 집단경, 경주,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사회화를 위한 활동인데요.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은 사회적 욕구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용에는 생일잔치, 이벤트, 소품, 테이블 게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테이블 게임이 우리 정서하고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활동이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기 위한 사회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지요. 저는 생일잔치를 해본 지가 언제인가 싶은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생일잔치도 그럴싸하게 많이들 합니다. 다음은 특별 행사입니다. 이 활동은 사회활동과 관련 있는 활동입니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건 내가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활동만을 관람하러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결코 활동으로서 추천하고 싶지만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품 쇼, 수공예 전시회, 토너먼트, 콘테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모터쇼, 캠핑카쇼, 텐트 전시회 등등 무언가를 관람하며 느끼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입니다. 이건 어떠한 경제적 이득 없이 타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일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이며 여가 활동 중 최고의 여가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활동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전제 조건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면 만족을 느낀다면 충분히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 수업과 관련 없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 무료 자원봉사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숙인 재활쉼터에 근무할 때
자원봉사 후원 그리고 직원교육과 입소자 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자원봉사가 100% 무료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속성과 책임감에 대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확실하다고 해도 저는 어떠한 자원봉사이든지 간에 교통비 정도는 주는 형태의 자원봉사가 좋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의 행위만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 자원봉사자가 시간을 투자하여 기관이나 어떤 곳에 오고 가는 비용에 대한 건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재 9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니 노르딕 워킹이라고 소개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노르딕 게임이라고도 하고요. 지네발 게임이라고도, 지네발 릴레이라고도 합니다. 신체 활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13가지 실천 영역에 대한 수업을 마치면서 7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교재 9장 게임형 실천 기술입니다. 1번 게임의 이해로 반가로 1번 게임의 개요에 게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교재는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 또는 패배를 수반하는 놀이,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과 놀이에 대한 차이점도 이미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자면 게임은 진행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놀이는 있을 수도 있고 대상이 숙달이 되게 되면 지도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수업한 적이 있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로서 경쟁이나 공격성을 지니는 시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규칙으로서 시합을 일정한 틀, 범위 속에서 조직적 활동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셋째,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반 조건에는 일정한 장소, 시간, 시설, 장비, 개인적 도구나 용품, 아이디어, 진지함 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진행자, 셋째는 조건들입니다. 첫째, 게임에 경쟁이 없으면 게임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게임을 해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경쟁이 없다는 건 상대가 있어야 할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동기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 경쟁을 통한 승패가 없다면 올림픽도 필요 없고 순위도 필요 없는 거죠. 놀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놀이에는 그 행위만으로도 만족하게 하는 게 있어서 게임만큼은 아니라 하여도 놀이에도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의 기본은 뭐죠? 공격성입니다. 둘째, 게임은 놀이하고는 달라서 진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차질 없이 부드럽게 진행해줄 진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는 공격적인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려야 하는데 진행자가 없다면 승패에 대한 승복 또한 용납되지 않으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 판단을 정확하게 해줄 진행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제반 조건인데요. 게임마다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장소, 시간, 시설, 장비, 도구, 용품이 준비가 돼야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무기가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반가로 2번 게임 지도의 유의점을 보면 양가로 1번 지도전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재차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준비사항을 재점검한다. 둘째, 분위기가 예상 외로 저조할 때는 이때를 대비하여 자신 있는 게임을 한두 개 정도 예비로 준비를 더 한다. 이 내용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본인이 준비한 게임에 대한 전체를 요소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6주차에 게임을 아낄 수 있는 내용에도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을 생각해보고
멘트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현장에서 저희들 말로 물먹을 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본래 준비한 내용이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예비 게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비 게임이 없으면 당연히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30년 가까이 교육과 행사,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치료 레크리에이션, 재활놀이 등을 준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예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임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현장에 가게 되면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가장 큰 예비 준비는 뭐 그런 거였었죠.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당일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 우천시 프로그램까지도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하여튼 지도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가로 2번 지도 요령입니다. 첫째, 밝은 유머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 하는 복장, 언어로 지도한다. 둘째, 전문가의 위치는 잘 보이고 소리는 잘 들리게 한다. 셋째, 크고 분명한 목소리와 몸짓을 구현하자. 넷째, 대상 인원수에 맞게 지도자는 준비물을 구비하자. 다섯째, 간결한 설명과 상황에 맞는 시범을 보이는 것도 좋다. 여섯째, 방관자 없이 유도하자. 방관자가 생기지 않게 하자는 얘기죠. 일곱째,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고 흥미를 잃을 것 같을 때는 분위기 전환을 하자입니다. 지도할 때 지도자의 요령인데요. 지도자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밝은 웃음을 가지고 있고 복장도 활동적인 복장이 좋습니다. 그건 교육이나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당연히 표준말이 좋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재미있는 사투리도 좋을 때는 있습니다. 찌푸린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대장들도 찌푸리게 됩니다. 찌푸린 얼굴을 서로 보게 되면 계속 상황을 안 좋게 만들게 되는 거죠. 밝은 유머와 복장, 언어는 지도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대상이 어떠한 곳에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도 교육이나 행사 전에 미리 준비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방관자를 자동적으로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리는 지도자의 위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본인이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라는 말을 습관에서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신호를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합니다. 호루라기나 마이크, 음악입니다. 호루라기도 신호의 의미를 전달하고요. 마이크는 말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음악은 음악 소리에 따라 집합과 해산의 쇠뇌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음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육이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진행자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향이 없으면 지도자도 의미가 없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대상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이 늘어지게 길게 나올 때는 앞부분의 내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른 말 속도로 하게 되면 더욱더 곤란하고요. 하여간에 설명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해야 합니다. 한편 때로는 설명보다 한번 샘플 동작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전달력을 볼 때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음향이 좋지 않다거나 대상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력 개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동작을 한번 보여주고 똑같이 따라하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체육 활동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어떠한 교육이나 행사에서도 방관자가 없이 전체를 보면서 지도해야 합니다. 방관자를 보고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방관자는 그 시간이 매우 지루한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지도자는 전체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생기는 게 방관자이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하여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방관자 중에는 지도자에게 비협적인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려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시작과 종료를 분명히 하자입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처음과 시작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끝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고지도 말과 음악으로 정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종료도 음악과 말로, 멘트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준비한 게임의 흥미를 잃어가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은 오랜 경험을 한 지도자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예전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방과후 3번, 게임형 실천 기술입니다. 이건 게임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 줄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번 게임형 실천 기술 실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1번, 도입 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는 첫머리를 장식하는 게임을 의미하는데요. 도입 단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스팟 게임이라고 합니다. 스팟 게임은 짧은 시간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간결한 게임이면서 임팩트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임팩트가 없으면 스팟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게임이 길면 스팟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 103페이지의 표 9-1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손유희 동자 활동에 코, 귀 받고, 엄지, 애치춤, 지도자의 언행을 따라하는 행동으로 가라사대, 땅따당, 순발력을 요하는 활동으로 상하좌우, 음악을 이용한 활동에는 싱얼롱, 싱잉모션, 규칙을 찾는 활동에는 기준 잡기, 손가락 맞추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도 스팟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최신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팟 게임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해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단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느껴질 때 하겠습니다. 일하시고 오셔서 수업까지 하시려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상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클 게임도 있습니다. 이거 원형 또는 반원으로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게임입니다. 주로 참여한 대상들과 관계 형성, 친교를 하게 하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이렇게 도입 단계에서 스팟 게임이나 서클 게임을 실시한 후에 반가로 2번 본 활동 단계로 넘어가서 메인 게임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대개 이와 같은 형태로 게임형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이 없는 게임의 효과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이 없는 가운데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는 프로 중에 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게임에는 여기에서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게임, 스테이지 게임, 집단 게임입니다. 파트너 게임은 도입 단계에서의 서클 게임에서도 일부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2명이 짝이 돼서 함께하거나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스테이지 게임은 무대 게임이라고도 하죠. 팀 편성이 이미 된 상태라면 팀에서 1명이나 2명씩 선발하여 중앙 무대로 올라오게 한 후 경쟁하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주로 1명 정도를 올라오게 해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 팀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무작위로 올라오게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선물이 꼭 필요합니다. 선물이 없으면 참석자가 무대까지 올라와서 무언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본 게임의 하이라이트, 집단 게임입니다. 이건 팀 대항 경쟁 게임으로 가장 역동적인 게임들을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팀별로 작전을 짜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고
다른 팀과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머리를 쓰는 게임으로만 된 경우도 있고요. 머리와 약간 신체적 움직임을 동원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 집단 게임을 할 때는 지도자가 대상들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음악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악의 선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의 선곡에 따라서도 역시 효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멘트를 하며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시상이나 상품 전달이 있으면 그것을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 8장 13가지 활동 영역 실천 기술과 9장 게임형 실천 기술까지 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여기까지 해서 7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